안녕하세요. 한글 영어에서 소리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문자 의미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이 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놓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알았으면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동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의 걱정 때문에 소리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소리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의미를 전혀 몰라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모르는 거지 앞으로도 쭉 몰라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를.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냐면 소리만 집중하십시오. 여기 이 간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간형. 여기 소리라고 하는 간형을 자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맞추려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옆에 의미,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소리라고 하는 간역을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라는 간역을 맞추십시오. 이렇게 저희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거 하나만 맞추고 끝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맞추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있다. 분리를. 하나를 한 다음에 소리를 정복한 다음에 그 소리에 맞는 의미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소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학습처럼 소리와 의미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리만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의미를 여기다 붙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뭐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딱 양면 테이프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벽에다가 어떻게 하고 딱 양면 붙이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여기다 양면 테이프에다 붙이는 건 쉽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소리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의미를 아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의미를 모르는 소리 거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붙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지 의미를 붙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같은 경우도 소리하고 의미를 같이 배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알아셔야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듣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기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이런 동안에 아이가 엄마가 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막 기울여갖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소리 들으면서 이런 말씀만 하시고 있구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아기는 튀어나가는 순간부터 주위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소음이 막 들리는 거죠. 저도 그 일본어를 해보니까 일본어를 전혀 이제 모르고 이제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소음이에요. 귀가 아파요.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막 이렇게 아무튼 일본의 리듬이 들리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이건 단지 소음이에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게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소리가 그냥 계속 그냥 막 주구장창 들리는 거죠. 엄마는 그리고 특히나 엄마 해봐 아이의 그 기분은 뭐 전혀 고려치 않고 엄마 해봐 아빠는 또 와서 아빠 해봐 할머니 오시면 할머니 해봐 막 형 막 오는 사람마다 뭐뭐 해봐라고 막 이렇게 아이를 막 달달붙죠. 말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 하죠.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하죠. 솔직히는 오히려 안 하죠. 말할 때는 말 안 할 때 막 괴롭힙니다. 하라고 막 그런 동안이 다 뭐냐면 듣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기를 하는 동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듣기가 돼가지고 소리를 이제 어떤 윤곽을 잡은 거죠. 느낌을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하고 매치를 시키는 거죠. 상황.
근데 꼭 우리말도 들리는 소리하고 상하고 매치를 시켰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엄마가 지금 당장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 당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엄마가요. 어저께 있잖아. 아이를 앞에 두고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그럼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상황을 그때 매치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은요. 근데 잘못된 영어 학습 때문에 영어는 꼭 상하하고 매치시켜야 되고, 이미지를 통해서 그거를 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국어도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은 무조건 듣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듣기가 된 다음부터 상하하고 매치시키게 되고, 그것도 간헐적으로 상하게 매치가 되면 이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소리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되는 거고, 듣기가 되면 엄마 아빠의 말보다는 이제는 어디가 더 많이 듣겠습니까? TV 이런 쪽에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휘, 그 나이 때에 배워야 할 어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뭐 TV를 많이 보면 나쁘다, 그럴 수도 있지만, TV를 봄으로 해서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는 기초공사는 이제 부모님이 해주신 거죠. 부모님의 듣고 따라하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서 귀를 열고,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입으로 터져 나와서 말하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TV를 통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제 표현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주로 이제 TV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어린이 프로 같은 경우는 상황하고 좀 매치가 많이 되죠. 왜 그러면 그런 프로는 말을 가르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황하고 대단히 매치되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엄마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국어를 배운 것은 소리부터 배웠고, 소리를 윤곽을 잡았을 때 이제 상황하고 매치해서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거를 이해하면 한글 영어에서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의미를 알도록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은 소리하고 상하고 매치해서 그렇게 배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 영어에서 소리를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모국어는 소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미를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한글 영어에서도 소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영어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한글 영어에서 들으는 설명들이 우리 모국어를 배웠던 경험들을 되살려 보면 더 설득력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글 영어를 믿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잘 실천해서 원하시는 영어, 그다음에 자녀 영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